자, 그럼 이 바톤을 준바키님께. 네. 준바키가 준비한 건요. 가볍게 시작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끝났던 소설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약간 이번 연도에 정해진 책 읽기에 좀 급급해서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소설들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약간 편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녹음에 장편 소설을 한번 얘기하자 하고 가져왔고 급하게 녹음 전에 읽자고 꺼내 들었는데 재밌어서 거의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인데요. 가녀장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가녀장? 음. 가려장? 가녀장의 시대. 가녀장. 네, 가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가부장. 네. 가부장. 가부장에서 가부장의 아비 여자를- 부자랑 네. 개비 계집 여자 이렇게 됐구나. 여자녀. 네, 맞아요. 계집녀로 가면 안 돼. 이것도 바뀐 지 꽤 됐는데 굉장히 지금 오래됐어요. 언제적 여자녀. 아, 이거 바뀐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슬아 작가 이 책 제목이랑 표지부터 되게 독특하고 강렬하고요. 그리고 요즘 엄청 핫한 작가세요. 지금 나온 책이에요. 네, 이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슬아 작가 뭐 일간 이슬아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되게 가독성 있게 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에세이는 좀 되게 잘 읽었는데 그래서 이 첫 장편 소설 나왔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어 하고 이제 읽었는데 사실 읽으면서 이게 소설인가 에세이인가 약간 헷갈리면서 읽긴 했어요. 이게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자기 경험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완전 이 소설 자체가 그 이슬아 작가가 에세이도 나오는 그런 가족 이름 얘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조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 이슬아는 여러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부지런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거주를 하기도 하고 그 집에 출판사를 차려서 이슬아의 모 보키와 이슬아의 부 웅이를 출판사 직원으로 고용해서 가녀장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펼쳐지는 내용이 있는 소설입니다. 가부장의 시대가 아니라 가녀장의 시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소설이 그 챕터가 있는데 막 엄청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읽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 제가 소설 내용 내내 좀 엄청 좋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부모라고 하지 않고 모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연고전이냐 매력적이었어요. 고연전이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지점이어서 사실 누군가한테 말할 때 저도 약간 의식적으로 모부, 엄마, 아빠 약간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빠, 모부 이렇게 얘기하려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에 안 붙으니까 잘 안 되는데 이걸 굉장히 소설에서 계속 모부라고 해요. 그게 부모는 그냥 부모로 쭉 써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엄마가 앞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 땐 또 아빠 엄마 했던 것 같아요. 부모 할 때 모부라고 했던 것 같고. 와, 앞서가셨던 분이네. 청개구리.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한편의 시트콤, 가족 시트콤 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방금 SF 소설 앞에 오박기님이 얘기했을 때 FS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저 이거 약간 판타지 소설 보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부장은 이 시대에 가녀장의 시대가 올까? 하는 판타지가 있어요. 사실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올 것 같은 보통 소설을 읽으면 이게 어떤 지점에는 오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녀장의 시대가 올까? 저는 지금 그렇게 거의 간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드는데. 가녀장의 시대가요? 네. 저도 이게 이미 사실 옛날부터 왜냐면은 그 약간 유키즈만 보더라도 이것도 사실 한편 그 삶의 한 유키즈의 책밖에 할까? 왜냐면은 이제 할머님들이 가사 노동을 넘어서 이제 가정의 그런 경제적인 면까지 책임지는 그런 가정이 꽤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다만 드러나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막 엄청 대단한 일로 그 시대에 이제 또 막 많이 배워서 이렇게 가사 노동을
이제 돈을 버신다기보다 이제 뭐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근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모장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네. 거기서 또 차이가 있군요. 가모장 시대는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저는 가녀장의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자 파워가 전 세지는 걸 느끼고 있어서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기가 한번 왔다 가야 평등으로 가려나라는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는 많이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요? 어느 쪽이든 치우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한번 갔다가 올 필요는 있다. 뭐든지 이게 한번 살도 10kg를 빼놔야 나머지 한 4, 5kg 더 찌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변화로 가는 과정이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그러니까 통과하는 시점 분명히 있을 거다라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오, 완전 좋은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설이 너무 신박하고 재밌고 통쾌하고 그리고 쿨하고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주제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근데 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절대 읽고 나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예. 근데 물론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거란 책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소설이야? 뭐야?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예. 트렌디한 책이니까 또 궁금하고 재밌게 들리긴 하네요. 저조차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도서 리뷰 팟캐스트를 많이 보는데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에 저번 주에 바로 그 이슬아 작가님이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박한 소설이다. 소설인가 에세이인가 싶은 이런 새로운 장르를 또 개척하셨구나. 항상 뭔가 도전하시려는 그 모습이 대표작이 좋거든요. 훨씬 뭐 있어요? 전 사실 생소한 분이어가지고 이슬아예요? 네. 저는 최근에 아무튼 노래 좀 잘 봤고요. 아. 그리고 일간 이슬아라고 그 매주 이렇게 내는 글들이 있어요. 컬럼리스트 같은 분이에요? 약간 뉴스레터처럼 네, 뉴스레터처럼 이게 활동을 책도 자주 내시긴 하는데 이게 이제는 이게 책만 내는 걸로는 유명하기보다 이제 SNS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이렇게 콜라보 이렇게도 많이 하시면서 작가 이런 책 이런 뭐 문학계 이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름이에요. 아이들 글쓰기도 가르치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요즘 작가분들은 글쓰기 수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유행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 소설 내용 중에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저번 오바키님이 얘기하신 그 책과도 조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스라는 삶의 여러 노동을 집안 어른들에게 의탁하며 살아간다.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지급하지만 어떤 것들은 돈 주고 사기 힘든 노동이다. 스라는 개미처럼 글을 쓰면서도 된장을 담글 줄 모른다. 보키는 여기서 스라의 엄마예요. 보키는 글을 쓸 줄은 알지만 그걸 하느니 차라리 된장을 담그겠다고 말할 것이다. 보키의 엄마 존자는 된장 담그기에는 도 같았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각자 다른 것에 취약한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간다. 약간 노동을 솔직히 이게 가부장의 시대 이 책에도 나오는데 가부장의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이 보키 스라의 엄마가 밥을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의 대가도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스라 이 가녀장 시대로 오면서 이런 게 다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고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읽으실 때? 저 빨리 읽으면 하루만에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두께도 얇아요? 두께 두껍지 않아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긴 했는데 안 두껍고 그리고 저는 틈틈이 조금 출퇴근 시간을 읽어서 이틀 걸렸는데 하루 한 2-3시간 바짝 잡아도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와, 네. 따끈따끈한 책 소식도 들으니까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네. 이거 들고 온 것도 겨울에 2022년 가기 전에 나 책 하나 읽었다. 아, 좋습니다. 괜찮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벌써 1년 가까이 아니구나. 6개월인데 1년 본 거네 그런 거야. 연말이니까. 저희 이렇게 6개월 가까이 네. 네. 네, 6개월이 됐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시즌 1 언제 시즌 1이었냐 싶지만 그냥 갑자기 시즌 1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전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총 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책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좋았던 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게 독서 모임도 그런데 팟캐스트는 더욱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책을 읽고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면은 뭔가 결말이 난 것 같아. 내가 이 책을 정말 읽었다. 이렇게 뭔가 완결을 지을 수 있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저에게 남았던 점입니다. 준박기님 어떠셨어요? 저도 책을 읽고 어쨌든 정리를 더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았어요. 남고 생각을 안 하고 왔다가 팍팍팍 떠올라서 말하는 거에 재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즉흥적으로. 그러나 그렇죠? 너무 횡설수설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저도 팟캐스트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야지가 너무 완벽한데 왜 이 마이크 앞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만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독서 모임이랑 또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기록이 목소리로 남는다는 거가 확실히 무게감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바라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 바라는 건 좀 더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바라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요. 조금 더 힘을 빼고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아직 긴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결과 녹음 파일 들었을 때 결과에 비해 준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금 아쉽게 결과가 나올 때 제 욕심에는 그게 아직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 하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장점도 있네요.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되게 사소하게는 그 회사 이메일 쓸 때도 미사역 다 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늘었고 지금도 근데 계속 미사역을 쓰네요. 저도 제가 근데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을 중복적으로 쓰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재미있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어려운데 그래도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있고 또다시 부족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스스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도 해서 고치려고도 하고 이거 자체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내년엔 어떤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될지 저희도 준비 잘해가지고 시즌 2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시즌 2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큰바퀴 준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2에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